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기승국 홈닥터 예방의학과 의원 원장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예방학과 원장 기승국입니다. 예, 오늘도 원장님은 또 이 수술복 같은 옷을 또 입고 오셨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저도 하나 그런 거 좀 맞추고 싶어요. 이거 저도 새로 맞추려고 하는데 네. 엄청 비싸진 않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일반인이 살 수 있어요? 이거 뭐 돈 주면 다 사죠. 그래도 이거 의사 사칭 뭐 이렇게 될까봐. 아닙니다. 그냥 입어도 됩니까? 네. 되게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시원해 보여요. 예, 좋습니다. 네네. 네, 근데 원장님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거 더위 이거 진짜 우습게 보다가 이제 큰 거 다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요. 네.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네. 열이 체온이래. 그 기온이 계속 35도가 넘더라고요. 와, 정말 저도 쓰러질 뻔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전 대비해서 기온 자체가 올라가고 우리 기후가 좀 바뀌었잖아요. 예.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나이가 더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젊은 시절 생각하고 하시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 네. 바로 폭염 속 온열 질환 예방 맞습니까? 네네. 원래는 2차 예방을 하려고 하다가 네. 또 어제 살짝 바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시의적인 게 또 시적절한 걸 또 갖고 와야죠.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본 어떤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의학적, 생리학적 측면에서 이 네네. 온열 질환을 바라봐 주실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기승국 원장님 나오시면 우리 멤버는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굿모닝 오베이스 청취자분들의 문자 저희가 받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법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을 드는 샵 0999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의 홈닥터, 여러분들의 홈닥터죠. 기승국 원장님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 얘기 빨리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우리 흔히 막 더우면 더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맞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을 약간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이게 더위에 체온 조절 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더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약간 단순화된 거고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은 열 생산과 열 손실의 균형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요. 네, 열 생산 뭐 사실은 몸에서 열 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그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 있는 생물체인데. 예. 이게 우리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발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불가피한 과정이고 예.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결국은 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뜨끈뜨끈해지죠. 예. 네. 근데 계속 열이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체적으로 체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체온이 한 37도 정도 되는데, 저 36.5도. 네, 36도 뭐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사실은 기온이 37도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기온이. 주변 기온이 그러니까 사실은 온도 차이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죠. 열의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중학교 예. 때 이런 걸 통해 내려가게 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면 땀 나면서 증발열을 통해서 그죠. 흡수해가지고 체온을 내리게 되죠. 예. 결국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36.5도, 37도에 맞춰가지고 체온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도 대략 다 아시겠지만 이 37도에서 조금만 저는 좀 나이가 드니까 한 37도 때 후반만 해도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럼 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열 나는 거죠. 열 나니까 예전에는 막 면역이 막 발생하면서 막 열나죠. 염증 반응이 그죠? 일어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38도가 되면은 이제 해열제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30도 후반대부터 먹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요. 미리. 네. 저는 38도 때부터 먹이는데 또 다른 약을 너무 과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어떤 저희 그 동기 교수님은 자기 아이는 39도부터 해열제를 먹인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사실은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열이라고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시고 좀 뭔가 열을 식힐 수 있는 기전이 있고 시스템이 그다음에 있다. 열 자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좀 면역 반응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 버티시는데 예. 그냥 좀 느끼시면서 한 2도 정도 올라가도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37도 정도에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서 여기에 맞추려는 어떤 우리 신체의 그 작용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이른바 뭐 쿨링 기능 그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열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아 이거 뭐 열은 뭐 당연히 나잖아요. 근데 네. 몸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외부의 자극이 있었을 때 네. 자체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거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열내야지 하면서 막 체온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이. 뭐 생각만으로 안 되죠. 생각만 내 체온을 올리자 38도를 타겟으로 이건 잘 안 되고. 아 근데 만약 진짜 궁금해서 만약 네네. 화가 나는 일을 막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진짜 막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이 풀그락해질 텐데 네. 울그락불그락. 네. 그럼 열이 나지 않나요? 아 그거는 사실은 또 다른 작용이 있는 거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예.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라. 예. 사실은 체온 조절은 대부분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경계가 자극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예.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가 말 그대로 스스로 알아서 작동한다는 건데요. 예. 이게 일종의 피드백 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네? 그럼 내려야지. 내려가네?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체온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체온 조절 중추가 뇌의 시상하부에 있어서 말초기관에서 온도를 감지하고 거기에서 높내 남내 판단해 가지고 그 감지한 거에 따라 땀이 난다든지 예. 피부 혈관이 수축 이완한다든지 하면서 말초기관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체온을 오르락 내리락 조절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온열 질환 아까 앞서 원장님이 뭐 열 생산, 열 손실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요 두 가지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건 열 생산과 열 손실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온열 질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이제 시작해서 이게 깨지면 이제부터는 신경계의 문제는 아니죠. 뭐냐면 그때부터는 심혈관 예. 문제들, 그다음에 체액량, 그다음에 염증, 응고 이런 경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열사병이나 이런 온열 질환 단계로 진입하게 되죠. 예. 이러면서 단순하게 체온 조절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장기에. 네, 그래서 예. 다장기 부전, 여러 장기에 고장이 나면서 심한 경우에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온 조절 깨진 게 아니라 여기에 기저질환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원장님 이 온열 질환 증세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사병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체온이 막 올라가죠. 체온이 막 올라가고 그 경우에는 체온이 막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아주 심한 형태고 뭐 열경련 같은 경우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열탈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로하고 쇠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예, 네. 요게 어떤 그 증세의 그 경도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사병이 가장 심한 거고 열경련, 그다음 열탈증.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 조절 기능이 깨진 이후에 어떤 기전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탈증 같은 경우에는 열탈진이죠. 열탈진. 열탈증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열경련 같은 경우 물만 마시는 경우 물만 마시면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땀을 흘리면 물만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염분도 나가요. 그렇죠. 네, 염분도 나가는데 물만 마시면 뭐가 부족해지겠죠? 염분이 염분 부족해지면 그에 따라서 어떤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전해질 균형이 깨짐에 따라서 이런 경련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후에 말하자면 열 손실과 열 생산의 균형이 깨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이후 생리학적 기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증상이. 네. 예.
저희 지금 굿모닝 건강 이야기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승국 원장님 모시고 이 폭염 속 온열 질환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될지 좀 온열 질환을 좀 색다르게 뭐 의학적, 생리적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요즘 이 네. 고온 스트레스란 이 표현이 진짜 뭐 많이 써요 언론에서도. 네. 예, 이 아무래도 좀 그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고온 스트레스에 좀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일단은 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예. 이거 자체가 열 생산이 엄청 이루어지죠. 예. 열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더워요. 그럼 열 손실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열이 야외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못하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면 몸에 계속 열이 축적되고 안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예. 사실은 굉장히 온열 질환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 근데 이제 고온 순화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또 뭡니까?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땀이 난다든지 혹은 그 혈관이 확장되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작용들은 아주 단기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기적인 적응 기전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장기적인 적응 기전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장기적인 적응이 이러한 추가적인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온 순화가 같은 경우에는 순화되지 않은 사람은 시간당 한 1리터 정도 땀을 흘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1에서 6주 정도 고온에 노출되면 최대 땀 분비량이 시간당 2에서 3리터로 증가하게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순화되면 그다음에 그 부신피질의 알도스테론 분비 증가로 인해서 땀의 염분 농도가 감소합니다. 소금도 덜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화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염분 소실이 하루에 한 15에서 30 정도. 근데 순화되고 나면 3에서 5 정도 되니까 예. 거의 어떤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 염분이 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초반에 아마 신문기 같은 거 읽어보셨을 때 이럴 거예요. 폭염이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지죠. 그 말은 순화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폭염이 오면 사람들이 쇼크라고 봐야 거의 적응 과정 없이 바로 노출되면서 많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용광로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서 서서히 일의 강도를 끌어올립니다. 우리들이 저희 네. 저기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 들어갈 때 살짝 그런 식으로 하듯이. 왜냐하면 적응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첫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줄줄이 쓰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뭐 다른 코너에서도 좀 다루긴 했지만 이 신입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열 질환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다, 위험해, 그런 얘기가 있던데 바로 그 얘기이시군요. 그렇죠. 결국 장기적인 적응 과정이 없이 그냥 초반에 그냥 최선을 다해 달려버리면 온열 질환에 바로 쓰러지는 거죠. 예. 특히 요즘 기후가 너무 기온이 너무 높아져서 아주 그럴 위험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 고온에 노출되고 이 고온에 완전히 순화되는 기간, 이게 고온에 노출된 지 한 며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4에서 7일 정도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12에서 14일 정도에 완성되니까요. 대략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한 2주쯤이면 완성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나겠죠.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근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분들 이제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또 특히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피해가 좀 크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형적인 영향, 열섬 현상이 있죠. 도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건물이 낮 동안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방출하기 때문에 시골보다 더 더워요. 이건 아주 90년대부터 그래요?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덥죠. 예. 그래서 열대야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나고요. 네. 두 번째로 노약자, 특히 노인들은 약간 특성이 좀 있어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땀샘이 기능이 좀 퇴화되기 때문에 땀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방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분들은 더위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더우면 빨리 어떻게 하는데, 대처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방문 진료하면서 너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다 문 닫아놓고 선풍기도 안 틀고 계세요. 그리고 긴팔 입고요. 우리는
일부 요양보호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절대 너무 춥다. 냉방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땀 뻘뻘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열을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싸서 더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잘 쓰러지세요. 지난주에도 제 환자 중에 온열 질환을 한 명 쓰러지셨는데 예. 한여름인데 아침부터 문 닫고 긴팔을 꼭꼭 껴입고 계셨어요. 어허. 저는 죽을 것 같은데 어. 들어가면은 그분은 춥다고 하시니까 항상 어. 그거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냉방을 해주시지 않으면 예. 노인은 더 쉽게 쓰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뭐 더운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또 추운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이 적정 온도를 좀 맞춰주셔야겠네요. 네, 그분의 의견에 맞춰줘야 막 돼요. 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사실은 노인이 되면 저도 요즘 사실은 피부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 지방도 감소하고 다 마르셨잖아요. 어. 피부도 되게 얇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체표 면적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단위당 그래서 사실 열 손실이 잘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꽁꽁 싸매고 예.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쓰러지지 않으실 정도로 예. 보호자분들이 조절을 해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네. 그래요. 그럼 저기 원장님, 그러면 네. 이제 예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좀 기본적인 수칙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거는 저도 참 어려운데 열 생산을 줄이는 거.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내지 마라. 네. 네. 여름에 더욱 열심히 일하고 예. 이런 건 안 되죠. 사실은 활동을 적게 하는 게 사실 핵심이라 예. 보통은 열사병, 열 때문에 어지럽다. 뭐 이런 경우는 일단 그늘로 피해서 몸을 식혀주라고 하잖아요. 예. 아주 기본적인 거. 내 스스로 열 생산을 중단해서 열 균형을 점을 낮춰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 손실을 늘리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아까 기본적으로는 냉방이죠. 뭐 몸을 강제적으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 산업 복원을 하다 보니까 예. 폐쇄된 작업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환기. 음. 왜냐하면 습도도 올라가면 땀이 증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온이 잘 안 내려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을 늘리는 방법도 어떤 특히 사업장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지금 여름철 수분 보충 막 중요하다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음료가 좀 좋을지 이거 좀 알아야 되겠어요. 또 반대로 좀 피해야 될 음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분과 염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충하면 안 되고 둘 다 보충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아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광고가 있어요. 뭐 염분과 수증을 보충하는 음료라고 하면서 아주 고가에 팔고 있습니다. 요즘 간접 아주. 광고 많이 네, 나오는 네, 거. 엄청. 예, 예. 네,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야 이걸 누가 사? 이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네. 좀 알려주세요. 조리법을. 그래서 근데 엄청 나중에 많이 되게 간단한데 제조법이 경구 어떻게 수액 돼요? 만드는 거 물 1리터에 예. 소금 2분의 1 티스푼, 예. 설탕 6티스푼 넣으면 끝이에요. 엄청 그래요? 간단하죠. 이거 병원 예. 가가지고 경구수액 진단 처방받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보면 경구수액 하면요 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 만들고, 1리터에 네. 소금 2분의 네. 1 티스푼 그리고 네. 설탕 6티스푼. 네. 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원가 10원도 안 하죠. 네. 근데 이거를 막 거의 막 한 포에 막 2천 3천에 팔고 있어서 제가 충격받았는데 예. 잘 팔리더라고요. 예. 그래. 아니 그러면 이거는 엄청 잘 그러면 팔리더라고요. 뭐 계속 마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마시는 게 좋습니까? 이것도 사실 개인의 패턴에 따라 달리 해야죠. 예.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이 보충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에 맞춰서 적당히 보충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만큼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또 우리 음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뭐 술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말 안 하죠. 이미, 네. 우문입니다. 우문. 질문하시면서도 네. 뭐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예. 다 알고 계실 저는 거예요. 원고에 써 있으니까 네. 질문 드린 건데. 그래요. 온열 관련 네. 지침 당연히 금주 그러니까요. 권장하고 네. 있죠. 되게 중요한 게 온열 상태와 음주 상태가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술 마시면은 온열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술 마시면 소변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뇨작용. 이뇨작용 활발해지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소변 보러 많이 가면은 온열 질환 더 심해지겠죠. 그래요. 그다음에 고온 상태를 맞추고 말초혈관이 확장돼요. 술 마시면. 예.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혈관이 확장돼 더 확장되면은 저혈압, 실신 위험성이 예.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지금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네. 4896번님 땀을 비오듯 흘리는데 이게 물만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소금 알약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거는 사실 앞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물만 생수도 비치하게 돼 있지만 식염포도당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만 보충이 아니라 염분도 보충해 주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예. 이것들은 요즘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맨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예. 그에 맞춰서 동시에 둘 다 드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좀 네. 그 4896번님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원장님 우리 시간이 없는데 요 끝으로 우리 네.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여름 나시라고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좀 네.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 열 생산과 열 손실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열 생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활동을 줄이고 열 손실은 최대한 냉방을 예. 잘 하셔가지고 냉방 환기를 잘 하셔서 이 균형을 맞추면서 건강한 여름 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순국 원장이었습니다.